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날았죠. 뭐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이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이 봉쇄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봉쇄령이 해제가 되고 기업들의 생산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테슬라와 국내 2차 전지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2차 전지 급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수량을 늘리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사실 그 당시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은 전고점에도 가까워지고 있었고 말이죠. 역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발 좋은 뉴스와 함께 2차 전지주들이 또 급등을 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뉴스를 살펴보면 오늘 드디어 테슬라의 네 번째 공장이 오픈을 했죠. 바로 기가 텍사스인데요. 자, 얼마 전에 세 번째 공장인 기가 베를린에 이어서 한 달 간격으로 네 번째 공장인 이 기가 텍사스까지 가동되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이 테슬라가 정말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자, 특히 이번 텍사스 공장에서는 4680 배터리로 불리는 이 새로운 배터리 생산을 통해서 모델 Y에 탑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배터리까지 자체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 기업으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나 새로운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테슬라가 만들어갈 미래 산업이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자,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존 테슬라의 차량에 탑재됐던 2170 배터리, 즉 지름이 21mm, 높이가 70mm인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씩 각각 높였고 주행거리 또한 16%나 늘렸다고 합니다. 4680, 즉 지름이 46mm이고 높이가 80mm로 기존의 21mm와 70mm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이 배터리 성능을 구현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향상된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되고 대량 생산에 성공까지 한다면 전기차 원가의 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내재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경쟁 업체들을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판매량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번 기가 텍사스를 오픈했는데 기가 텍사스에서는 모델 Y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테슬라가 개발한 4680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 말이죠. 연간 50만 대의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동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율도 올라오면서 충분히 연간 50만 대의 모델 Y를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다행인 것이 현재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된 상태죠.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2일째 생산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자, 그에 맞춰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연달아 오픈을 하면서 생산 차질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는 매주 모델 3 6,000대와 모델 Y 1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4월 한 달 내내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된다면 약 6만 4,000대 정도의 전기차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100만 대 정도였던 걸 감안해 보면 10%에 육박하는 수치죠. 결코 적지가 않은 수량인데요. 자, 그나마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생겨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텍사스 오픈 행사에서 로드스터와 사이버 트럭도 공개를 했는데요. 출시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의 주요 목표는 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고 강조를 한 만큼 최대 생산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년부터 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가 출시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가를 한 번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미국의 트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미국인이 워낙 트럭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생활과 관련이 있겠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미국 시장에서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된다면 정말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엄청난 수요가 몰리면서 또 한 번 이 테슬라의 인기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하는데요. 자, 모델 3의 성공을 바탕으로 모델 Y가 데뷔를 했고 이어서 사이버 트럭과 고성능의 로드스타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테슬라 봇이라고 불리는 인간을 닮은 로봇도 개발 중에 있고 스페이스X라는 우주 비행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테슬라는 직접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완성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저를 흥분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식을 사고 싶게 만들죠. 저도 개인적으로 수량을 더 늘리고 싶지만 이 한 주당 가격이 결코 싸지는 않죠.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한 번의 주식 분할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식 분할 후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 주식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얼마 전 드디어 천슬라를 회복을 했죠. 1100불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건 역시 테슬라 주식의 또 다른 호재이고 테슬라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식을 쪼개서 가격을 낮추는 건데요. 자, 기업의 성장성과 이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한 자신감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테슬라가 얼마나 미래 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테슬라라는 말만 들어도 흥분이 되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상승세를 중심으로 국내 2차전지 배터리는 일찌감치 시동을 걸면서 반등을 시작했었고요. 오늘은 정말 폭등 수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높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조차도 4%를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2차전지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말 큰 상승장을 보셨을 거고요. 물론 그 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다른 종목과 비교해보면 2차전지의 상승세가 월등하죠. 하지만 이제 겨우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2차전지를 ETF든 개별 종목이든 열심히 모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건 중국과 한국 이 두 시장 모두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시장 모두의 성장성이 너무나 크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두 시장 모두에 분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이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자,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2차 전지도 꼭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살아나면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 기업들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우리가 왜 2차 전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끝없는 투자와 공장 증설 그리고 밀려드는 주문입니다. 자, 먼저 배터리 셀 업체 3인방을 살펴보면 LG화학에서 분리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자,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업계에서는 LG엔솔의 1분기 영업이익을 1,400억에서 1,600억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난 7일 잠정집계 발표에서 2,5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죠. LG엔솔은 현재 이 테슬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방업체의 성장과 수요 증가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메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을 이 배터리 판가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LG엔솔은 상장 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엔 아직 실적 발표 전이지만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8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수치를 전망을 하고 있죠. 자, 지난해 3분기에 양산을 시작한 차세대 배터리인 젠5가
BMW i4와 iX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 등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배터리 공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K온 같은 경우엔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인 3,1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겠지만 글로벌 공장의 초기 가동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도 1,00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 공장과 생산 속도에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흑자 전환을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방 산업, 즉 전기차의 수요로 인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이들의 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이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3사 외에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코스닥 1위까지 올라온 에코프로비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화재와 내부자 거래 등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 가지 개선의 노력과 함께 이번에 유무상 증자를 결정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죠. 자, 오늘도 10% 급등을 보이다가 8.93%로 마감을 했는데요. 5천억 원의 유상증자와 1대3의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증자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첫 단추가 될 에코프로 글로벌에 출자될 전망이라서 해외 증설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2025년부터 미국에서 시행 예정인 신북미 협정에 이 가이던스도 맞출 수가 있게 되면서 주가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하이니켈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성장과 주가 상승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역시 양극재를 생산하는 LNF입니다.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을 만큼 앞으로 고성장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314억 원과 영업이익 419억 원으로 컨센서스인 369억 원을 상회하면서 테슬라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LNF의 양극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현재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4680의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서 직납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LNF의 양극재를 직접 다이렉트로 테슬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고요. LNF의 신규 공장도 2분기부터 본격 가동이 되는데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돌아가는 시기와도 맞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가장 먼저 반등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코스닥 시총 1, 2위를 다투면서 새로운 이 코스닥 시대를 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시총 3위에 머물러 있고요. 조만간 2위 자리까지 올라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불을 뿜은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12.1%로 폭등을 했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자, 어제 양극재 포항 공장의 착공식을 열고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시설 구축에 들어갔는데요. 자, 지난 3월에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착공에 이어서 대규모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나서면서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해외 주요 전기차 시장인 북미,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총 11만 5천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2025년까지 총 27만 5천 톤의 글로벌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주가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우수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모두 2차전지 ETF 구성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절대 팔 생각이 없고요. 5년 혹은 10년 이상 꾸준히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만큼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모아가 보시면 정말 나중에 크게 웃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50%, 100% 정도의 수익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저는 그보다 더 큰 성장과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